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요, 소비자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책임 있는 소비 생활에서 소비자의 팔대 권리와 소비자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책임 있는 소비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3페이지고요. 113페이지 소비자 문제의 종류와 특성, 거기서 첫 번째 줄 끝에 불만을 느끼거나 밑줄 그어 보시고요. 그 밑에 신체적,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을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소비자 문제까지 밑줄 칩시다. 소비자 문제가 뭐예요? 어떤 과정에서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 소비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자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처음에 그림 보니까요. 상품의 안정성. 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상품을 샀는데 나한테 위해가 되는 그런 상품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또 어떤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잘못된 정보에 관한 문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고 피부가 정말 좋아진다라고 해서 샀는데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막 더 트러블이 나. 이런 것들, 잘못된 정보에 관한 문제가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부당한 거래상의 문제. 선생님도 헬스클럽을 다니고 있는데, 헬스클럽에 뭐 이제 15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내고, 뭐 3개월 동안 다녀요. 그런데, 가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 정지를, 또는 해지를 해가지고 몇 푼 돌려받아야지. 라고 했는데, 해지가 안 돼. 부당한 거래죠. 해지가 안 된다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해준다라거나 공지를 했어야만 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좀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의 제한성의 문제. 안타깝지만 우리가 신발 사이즈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뭐 황금 사이즈라고 하는 60, 65 사이즈 다 있죠. 여자 사이즈도 남자 사이즈도 다 있는 그 황금 사이즈.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없어서 못 사는 신발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또 내가 사려고 하는 그 메이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신발만 안 들어가 있다라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다. 선택의 제한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의 문제, 과대포장 안 좋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분명 소비자의 책임에서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과대포장이 돼서 오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분해야 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생기겠죠. 그런 문제가 있다. 마지막 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가 있네요. 피해 보상 환불도 교환도 안 되고 계속 써야 됩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아이폰 6S를 그 이벤트성 페이스북에서 하는 그 이벤트성 거기에 그 낚여가지고 그 구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거를 이벤트로 해서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 낼 돈 다 내고 그냥 똑같이 핸드폰 바꾼 것 뿐이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보상받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낭패를 봤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6가지 문제와 특성을 알아봤고요.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문제 해결 방안이에요. 일단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제조자를 찾아갑니다. 제조사. 내가 판매했던 곳, 이런 데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물을 사는데 물이 안 좋아. 음료수를 사는데 음료수가 좀 안 좋아. 그럼 어디로 가요? 음료수를 샀던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소비자 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안 되면 법원의 판결까지 가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여러분 114페이지 위에 초록색으로 땅땅땅땅 내려 있는 거 그거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해놓고요. 만화책을 보니까 스마트폰이 자꾸 꺼진대요. 그래서 대리점 처음에 갔어요. 제조자를 찾아가 겁니다. 근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고객 상담시 여기 해가지고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또 신고를 했네요. 그리고 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소분조라고 하는데요. 소분조위원회한테 우리가 사건을 의뢰를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면 어디까지 가요? 법원까지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신고 내용을 접수를 할 때 내용 증명할 수 있는 그 내용 증명서가 있어요. 그 내용 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가 동그라미 치거나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일 첫 번째 어떤 게 있어요?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반품 땡땡 반품 요청서 옆에다가 제목이라고 씁시다.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신, 그 다음에 발신, 수신자와 발신자 이가 꼭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에 사유가 있네요. 내가 왜 신고를 하는지 사유가 꼭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지 작성일과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밑에 땡땡년 5월 19일 홍길순인 있는데 거기다가 동그라미 칩시다. 자, 내용 증명서에 5가지 들어갔네요. 제목, 수신인, 발신인, 그쵸? 그 다음에 그 내용, 사유가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쓴 날짜와 서명이 들어갔다. 요 5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지식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하죠. 소비자의 피해 구제 제도가 있어요. 리콜 제도라고 하는 것과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해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콜 제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회수해서 점검, 수리를 무료로, 무상으로 진행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 최근에 뭐 어떤 브레이크 페달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리콜 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공짜로 브레이크 페달을 갈아줬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좀 위험하긴 했죠. 그 전에 나는 모르고 탔으니까. 어쨌든 그런 리콜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이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네요. 제조물 책임법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이번 시간은 깔끔하게 끝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책임있는 소비생활의 실천 해가지고 115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113, 114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네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